오늘은 로직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디스정션 정의를 잠깐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부터죠. 이 inductive or 여기가 이제 정의인데 이 부분을 여기 한 줄로 썼는데 이걸 이렇게 두 줄로 풀어 쓴 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 세 줄은 or의 arguments들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어떤 보충적인 정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성자 or intro L과 or intro R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의 타입이 뭐냐 하면은 여기 그냥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or intro L의 타입이 A, 화살표 A or B 라고 말하면 엄격하게는 틀립니다. 타입을 알기 위한 커맨드가 체크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게 바로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for all A, B가 생략되어 있죠. 원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생략되어 있냐 하면은 or의 인수 A와 B가 콜론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for all A, B가 있으니까 일종의 dependent 타입인데 A와 B가 정해진 다음에는 이러한 타입이죠. 이건 함수형 타입이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A고 공역이 A와 B입니다. A의 원소, 즉 A의 증명을 하나 받으면 거기에 or int로 L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면 A, O와 B의 증명이 나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A의 증명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것을 HA라고 했을 때 or intro LHA가 A와 B 타입을 가지죠. 즉 이것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콕을 공부할 때 그래서 도대체 or intro LHA가 뭐냐 이런 자꾸 의문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A와 B의 증명 중 하나죠. or intro LHA가 A와 B의 증명이다 라고 말하는 게 혹시 마음에 안 든다면 or intro LHA라고 하는 것은 여기 눈에 보이는 어떤 문자열이죠. 어떤 신택틱 객체가 되는 건데 이것은 A와 B의 증명을 represent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익스프레션이 뭐 3, 루트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수학적 노테이션일 땐 잘 이해가 되는데 이게 새로운 노테이션이니까 뭔가 좀 정의가 덜 된 것 같고 뭐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수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대상과 그것을 레프레젠트하는 익스프레션 그 관계를 생각하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추상적인 설명은 좀 그만두고 실제 계산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첫 번째 레마는 A이면 A와 B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먼저 인트로스를 하고 이 상태에서 A의 증명인 H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or intro L을 H에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apply or intro L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goal과 이 가설이 같아졌으니까 exact 하면 계산이 되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apply or intro LH 하고 여기다 인수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증명이 끝나는 거죠. exact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끝났죠. 혹은 더 간단히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해도 되죠. or intro L 그 다음에 이 프로포지션을 여기다가 베껴와야죠. 그러면은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프루프 스크립트를 쓸 필요조차 없었죠. 하지만 프루프 스크립트와 프루프 텀과의 관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본 겁니다. 물론 여기서 show proof 기억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커맨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프루프 텀이 나타나죠. 이렇게. 이 프루프 텀은 사실 or intro L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는 H를 받아서 or intro LH를 리턴하는 거죠. 그러니까 or intro L과 똑같은 거죠. 만일 어떤 함수가 X를 받아서 fx를 리턴한다면 그 함수는 f와 똑같은 거죠. 이게 소위 functional extensionality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or intro R이 있는데 이건 거의 똑같으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지금 우리가 이 or intro 룰 두 개를 공부했는데 그렇다면 or elimination 룰도 있어야 되죠. 콕에서는 이 elimination 룰을 그냥 destruct로 처리하는데 통상 많은 proof 시스템에서 or elimination은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A와 B가 있고 A면 C가 있고 B면 C가 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프로포지션으로부터 C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or가 이 가설 부분에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졌으니까 or elimination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프로포지션을 콕에서 증명해 보도록 하죠. A와 B이면 A와 C이면 B와 C이면 그러면 C이다. 사실은 여기서 이 화살표와 이 화살표는
AND로 바꿔줘도 되죠. 논리적으로 동등한 겁니다. 먼저 인트로스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가설 3개가 나왔습니다. 가설의 이름을 이렇게 적절히 붙여주는 게 좋겠죠. 여기는 or가 있으니까 HOR, 이것은 A에서 C로 가니까 HAC, 이건 B에서 C로 가니까 HBC,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가설에 or가 있으면은 그냥 디스트럭트 하면 됩니다, 보통. 이때 여기에 이렇게 vertical bar가 있어야 되죠. 컨정션일 때는 이게 필요 없고 디스정션일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컨정션을 디스트럭트 했을 때는 골이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디스정션을 디스트럭트 했을 때는 골이 2개가 되죠. 그러니까 HA가 참인 경우에 대한 증명, HB가 참인 경우의 증명,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골에서는 HA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에서는 HB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여기 안 나타나죠. 자, 그 점에서 이 콕 ID를 조금 안 좋아합니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증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게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여기서의 컨텍스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려면은 여기까지 오면 되죠. 두 번째 여기까지 오면은 두 번째 골의 컨텍스트에 가설 HB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 첫 번째 서브 거울에 가설 HA가 보이는 거죠. 그럼 뭐 증명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프로포지션도 이게 암기할 가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임플리케이션이 A와 B에 분배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면 C다 여기 있고 그다음에 B면 C다가 여기 있는데 이 OR가 AND로 바뀌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암기해두면 좋을 거고요. 증명은 뭐 쉬우니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여기 보이는 이 left tactic은 apply or intro L 대신에 쓴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right는 apply or intro R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가보죠.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left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암기할 가치는 없죠. 왜냐하면 A와 B면은 C를 얻기에 충분한데 A and B는 A와 B보다 더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C가 되겠죠. 암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증명은 할 줄 알아야겠다 이런 거고 여기 assert를 한번 썼네요. 이런 거는 뭐 각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없이 지나갑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그 OR elimination이랑 거의 같은 거죠. 그때는 A와 B가 있고 A면 C이고 B면 C면 그러면 C다 그랬는데 A와 B가 요리로 자리를 옮겨온 거죠. 증명에 대한 설명은 역시 생략하고요. 이거는 형태를 보면은 이 임플리케이션이 B와 C에 분배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A와 B가 있고 여기 A와 C가 있는데 B와 C가 OR로 합쳐진 거죠. 증명은 별로 뭐 새로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것의 역도 사실은 클래시컬 로직에선 참이거든요. 이것이면 이것이다 이겁니다. 클래시컬 로직이라고 하면은 그 A or not A 이것을 공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로직을 말합니다. A or not A를 증명 중에 사용하려면은 이걸 해줘야 됩니다. From Coq require import classical underscore prop 이걸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Classic A implies B 이게 뭘 의미하냐 이거죠. 그리고 as H1 bar H2니까 여기가 일종의 disjunction이면 이런 구문을 쓰게 되겠죠. 여기가 disjunction일 때만 destruct proposition as 첫 번째 가설 bar 두 번째 가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classic A implies B가 뭐냐 하면은 보면 알죠. 여기 A implies B가 있고 그 다음에 요리로 와보면은 not A implies B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lassic A implies B는 A implies B or not A implies B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명이 됩니다. 증명 과정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코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코드를 딱 덮고 코드를 손수 작성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클래시컬 로직을 쓰면은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클래시컬 로직을 안 쓰고 증명이 되느냐? 그럼 안 되거든요. 그냥 클래식 로직을 안 쓰고는 증명이 안 된다는 건 또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건 콕에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프루프 시스템에서 어떤 프로포지션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그 프루프 시스템 자체 내에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죠. 그것이 gödel의 제2 불완전성 정리입니다. 흔히들 gödel의 불완전성 정리라고 하면 제1 불완전성 정리를 말하죠. 그런데 이 제2 불완전성 정리에 의해서 클래시컬 로직을 쓰지 않고는
이걸 콕에서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콕에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은 이 크립캣 시멘틱스라는 걸 쓰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논리학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은 클래시컬 로직에서 어떤 명제 논리를 증명할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증명하지 않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진리표입니다. 트루스 테이블을 그려서 토톨로지가 나오면은 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진리표에서 토톨로지가 아님을 확인했다면 거기에 대한 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클래시컬 로직의 진리표에 대하여 그 직관주의 논리에서는 크립캣 시멘틱스가 대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OR을 제가 한번 정의해 본 거예요. 조금 다르게. OR 프라임이라고 했죠. 별거 아니고 콜론의 오른쪽에 인수가 있던 것을 왼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A의 증명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으로서 이게 충분하다는 거죠. 여기다 이름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A의 증명이 존재한다면 O와 인트로 L 프라임 그 증명은 이것의 증명이다 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름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의한 O와 프라임에 대해서 몇 개를 증명해 보았습니다. 위에서 O와에 대해서 증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은 SF에서 제공하는 몇 개의 연습 문제인데요. 첫 번째 레마는 n과 m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라면 곱하기가 0이다 이런 건데, 이 증명 과정에서는 이 multi n o라고 하는 이런 거 0은 n 곱하기 0이다 이것을 rewrite를 통해서 사용한다는 것,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요. A or B 이거를 통상 수학에서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A가 아니라고 해보자. 그걸 딱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정을 이용해서 B를 증명합니다. 거의 99%가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물론 B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A를 증명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직관주의 논리에서는 A와 B를 증명하려면은 A를 증명하거나 또는 B를 증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A를 증명하는 것은 A or B를 증명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주의 논리에서 이 OR가 도대체 무슨 효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좀 쓰죠. 거의 모든 수학적 증명에서 A와 B를 증명할 때 그 대신 not A implies B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좌변과 우변이 동등하다는 것은 이것과 동등합니다. 배중률이죠. 사실 저는 이걸 배중률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중률은 중간을 배제한다는 뜻인데 이게 A와 not A가 어떻게 중간 배제가 되죠? 저는 그거보다 그래서 양자택일 혹은 둘 중 하나 이런 이름으로 이 프로포지션을 부르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자택일의 원리는 A와 B가 not A implies B와 동등하다는 것과 동등합니다. 아무튼 어떤 disjunction을 증명할 때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A'과 B'을 우리가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A'이 A를 증명하고 B'이 B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A와 B가 증명되겠죠. 논리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이것이고 또한 이것이고 또한 이것이라면 그렇다면 A와 B이다. 이거를 이용해서 A와 B를 증명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팩트의 증명은 아주 쉬우니까 설명 필요 없고요. 여기 하나 예를 볼까요? 모든 자연수는 0이거나 또는 n의 predecessor의 successor이다.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disjunction이죠.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거나 또는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n equal 0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못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n equal s predecessor n 이것도 증명 못하죠, 당연히. 제가 지금 증명을 못한다고 한 것은 모든 n에 대해서 n equal 0을 증명할 수 없고 모든 n에 대해서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사실 n이 딱 줘졌다면 n은 0이거나 또는 n은 successor of something이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destruct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case analysis죠. 경우에 따라서 증명하는, 즉 생성자별로 증명하는. 그러니까 destruct n as 이렇게 해주는 것은 n equal 0이거나 또는 n equal sn prime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A와 B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A' or B' 그리고 그리고 이거라고 했는데 이때 A'이 n equal 0에 대응되는 거고 B'이 n equal Sn'에 대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증명을 진행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서브골로 나뉘죠. 첫 번째 경우에는 요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프트 해주고 이렇게 하고 너무 쉽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번에는 요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주 쉽게 증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프로포지션은 or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증명은 거의 대부분 어떤 disjunction을 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distruct라고 하는 택틱은 disjunctive proposition을 도입하는 거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비슷하죠? 여기까지 오고 그러니까 곱하기 2에서 0이 된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이런 얘기인데 증명해야 되는 것이 disjunction이니까 어떤 disjunction을 가설로 도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destruct를 쓴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 경우에는 destruct를 여기서 또 한 번 쓰게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goalprob이 disjunction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estruct를 사용했는데 문제될 거 없죠. 그 다음에 간단한 몇 개의 그 엑서사이즈도 있고 그런데 별로 설명드릴 건 없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먼저 여기까지 와보죠. 이 상태에서 인트로스를 하면은 POR이 컨텍스트로 올라가죠. 그리고 가설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디스트럭트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두 단계를 이 하나로 묶은 겁니다. 인트로스 HP bar HR로 하면은 이게 이제 인트로스 한 다음에 디스트럭트 한 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거죠. 컨정션에서도 이거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죠. 이걸로 이 디스정션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falsehood and negation입니다. 일단 그 정의를 보죠. 그런데 이것은 그 and나 or와 같은 다른 커넥티브와 달리 펑션이라고 합니다. 컨정션과 디스정션은 인덕티브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의됐었죠. 근데 not은 이게 뭡니까? 이거는 definition 키워드를 써서 정의가 된 겁니다. 똑같아요. 코블탕이나 not이나 똑같아요. not의 정의를 보기 위해서 일단 모듈 내부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definition을 사용해서 not P는 P implies false로 정의하는 거죠. 그렇다면 not은 proposition을 받아서 다른 proposition을 return하는 그런 함수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not은 함수인데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 두 가지 syntax가 있습니다. 처음 거는 not하고 인수를 넣어주고 그것의 값을 써주는 거죠. 두 번째는 not 해주고 여기다가 function object를 써주는 거죠. 그냥 이상하게도 코어에서는 객체, object라는 말을 안 쓰는데 이거 object 확실히 맞죠. 어떻게 정의하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나 이렇게 정의하나 똑같은 객체를 우리가 정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falsehood, 즉 false라고 하는 키워드를 들여다보죠. 타입은 그냥 proposition이고 그것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인덕티브로 정의하는데 타입은 proposition이고 여기가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컨스트럭터가 들어갈 자리죠. 그런데 컨스트럭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없고 즉 증명이 없다는 거죠. 증명이 없는 프로포지션은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데 제가 이 이름을 좀 싫어합니다. 너무 복잡해 읽기도 힘듭니다. 하여튼 false는 모든 것을 imply 한다 그런 거죠.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통 증명하죠. false를 가설로 잡고 그 다음에 destruct 하면 되죠. 그 다음 디어럼은 조금 재미있는데요. 그러니까 not P는 이거를 imply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동등한데 모든 Q에 대해서 P가 Q를 imply 한다. 그렇다면 P는 false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게 P가 false라면 false implies Q 맞죠? 모든 Q에 대해서 그건 맞고 이거를 보면 우리가 뭘 가정하냐 하면 not P를 가정하죠. 그러니까 P가 false임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false implies Q 맞죠? 방금 증명했죠. 하여튼 이 증명은 쉽습니다. 가설에 not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unfold를 해주는 게 좋겠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apply h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가설에 false가 나왔으니까 이제 destruct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역방향도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가 동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not이라고 하는 그 커넥티브는 이걸로 정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역방향 증명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맞죠? 이 방향이 바뀌었죠. 아까는 not P이면 이거다 했는데 반대입니다. 그럼 증명을 보면은 먼저 이 P를 인트로 하죠.
그 다음에 이게 implication이니까 h를 인트로스 해주죠. 그 다음에 not p니까 이것이 사실은 p implies false니까 다시 한번 인트로스 할 수 있죠. 여기서 unfold not을 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h를 보면은 이 p implies q에서 q가 임의의 q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니까 q의 값으로 false가 배정된다면 h를 goal prop에 apply 할 수 있죠. 그래서 apply h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hp와 p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증명이 됐고요. 지금 이것은 사실 backward reasoning이에요. 이 apply 택틱이 사실은 backward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거든요. 그럼 forward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인트로스 할 때 p, h, hp를 한꺼번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q에다가 false를 넣는 겁니다. 그렇다면 p와 p implies false가 있으니까 뭐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specialize h false를 하면 되죠. 이 h라는 가설에 이 묶인 변수 q에다가 false를 배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apply h 해도 되지만 저는 apply h in hp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죠. 이것도 forward reasoning이죠. 그러면 이제 가설에 false가 들어갔으니까 destruct 하면 되죠. 보통 수학에서의 증명은 forward reasoning을 많이 합니다. 다시 일로 돌아와서 x equal y가 아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0이 1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 볼까요? 여기에 not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unfold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건을 위로 끌어올리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0 equal 1은 모순인데 이때 destruct를 쓰면 잘 안 될 겁니다. discriminate를 써야죠. 좌변의 생성자와 우변의 생성자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증명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0이 equal 1이 모순이니까 이거를 discriminate 대신에 destruct를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해볼까요? 이게 처음에 많이 혼동하는 부분인데 이게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죠. 하지만 QED가 아니죠. 이 상태에서 보면 goal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증명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스트럭트를 하니까 이 잘못된 가설이 그냥 사라져버렸네요. 증명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discriminate를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not false를 증명하는 건데 뭐 증명이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그 다음 것도 보면 이 전건이 모순이니까 이게 당연히 되겠죠. 증명 쉬우니까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더블 리게이션 인트로덕션이죠. 증명 쉽습니다. 증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방향 not P이면 P이다. 이거는 증명이 안 됩니다. 물론 클래시컬 로직에선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라포지티브, 즉 대우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도 증명이 쉬우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역방향도 참이긴 참인데 그건 클래시컬 로직에서만 증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들도 다 쉬워서 안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증명해 놓았던 정리죠. For all P, false는 P를 imply 한다. 그런데 이 정리가 이 theorem을 증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B가 true가 아니라면 그럼 B는 false다 이런 거죠. 너무 당연한 거지만 증명을 보면은 당연히 B가 참인 경우와 참이 아닌 경우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디스트럭트를 하면은 다 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 증명해 놓았던 X falso 쿼들리베트를 어플라이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플라이 하면은 이 goal prop이 false로 바뀝니다. 이제 증명하기가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설의 후건이 goal prop과 일치하니까 어플라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X falso 쿼들리베트가 굉장히 유용하죠. 그 다음 증명은 아주 쉽고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이거를 외우기가 힘들어요.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콕이 X falso, 여기 틀렸네. X falso라고 하는 그런 택틱을 제공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X falso 이렇게 이걸 실행하면 그냥 goal prop이 false로 바뀝니다. 다시 보세요. 원래는 이거였죠? 이게 false로 바뀝니다. 이게 뭐가 좋으냐 하면은 여기에 false가 있으니까 이게 더 좋죠. 그래서 이 X falso가 종종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 거는 제가 한번 여기다 보충한 건데요. 똑같은 프로포지션이죠. 이걸 증명할 때 X falso 쓰지 않고 증명도 역시 가능하거든요. 여기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디스트럭트 해주고 쭉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그 어떤 증명에서 새로운 택틱이 나왔다면 이게 혹시 기존의 택틱만으로 증명이 안 될까?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남은 커넥티브, 트루스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건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